그러면 혹시 기술 용어집 한 권이 전 세계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그냥 단어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대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이자 거대한 협력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용어 하나를 정하는 이 작아 보이는 일이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정작 그 기술을 설명할 언어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언어의 혼돈, 소통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GPS, 원격 탐사, GIS 이런 신기술들이 정말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새로운 전문 용어들도 함께 범람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걸 누가 표준화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다른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 비유가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소통은 단절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눈앞에 두고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약속된 기술 어휘, 즉 공통의 언어가 없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혼란을 어떻게 질서로 바꿨을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표준이라는 공통의 약속을 만들어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기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첫째, 국가공인 기관의 기준을 따르는 권위성. 둘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현대성.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셋째, 원어의 본래 의미와 뉘앙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확성. 마지막으로 아주 미세한 개념 차이까지 구분해내는 정밀성. 바로 이 네 개의 기둥이 번역을 정제하고 원래 의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한 핵심 원칙이었던 겁니다. 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문장 부호 하나로 의미의 경계를 나눈다는 발상. 그냥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쉼표는 이건 같은 개념, 세미콜론은 이건 다른 개념. 이렇게 딱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작은 규칙 하나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해와 혼동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정밀함입니다. 자, 이렇게 공들여 만든 공통의 언어가 드디어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과연 어떤 즉각적인 변화,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야말로 혼돈과 오해로 가득했던 세상이 명확하고 정밀한 소통이 가능한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각자 섬처럼 고립돼서 진행되던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이 작업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컴퓨터끼리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약속이 프로토콜이잖아요. 이 용어집이 바로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의 뇌를 연결하는 일종의 인간을 위한 프로토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유도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화물 명세서가 정확해야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표준화된 용어 덕분에 지식과 기술이라는 아주 귀중한 화물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 손상되거나 변질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야를 가장 넓게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이 인류 전체 그리고 문명과 문명의 대화에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보통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항만, 통신망 같은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 인프라입니다. 공유된 지식, 합의된 표준, 그리고 약속된 언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용어집은 바로 그 핵심적인 지적 인프라의 한 부분을 단단하게 구축한 겁니다. 특히 디지털 지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와닿을 거예요. 전 세계의 위성, 센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시대잖아요. 이때 각 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말로 떠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바로 이 표준화된 언어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소통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디지털 지구의 공용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겁니다.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를 풀려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통해야만 하거든요. 이 작업은 바로 그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한 문명의 지식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례처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거대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약속하고 표준화해야 할 공통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